방송에 나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구독. 네. 네. 지금 1년차 발표 선생님들이 많이 떨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긴장을 푸는 의미로 해봤습니다. 전주여자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발표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어떻게 다양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걸 행사로 어떻게 실현했는가를 보여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의 폭을 어떻게 넓혔는지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담당하게 될 텐데, 고교학점제 만약에 첫 학교에서 시행하게 되시면,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우리 같은, 저도 평교사인데, 평교사들 중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문이라던가 부정적 인식이 생각보다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의 꽃은 학생의 과목 선택입니다. 이 과목 선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학교에 맞는 이제 과목 정보 제목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과목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발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이해가 없으면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연수가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단순 지식적인 연수 말고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연수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일상이라던가 협회비를 좀 사용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는 이 기회를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선생님들 인식을 높이는데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깨달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과목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교과목 설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일명 선도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에서 이 학교별로 교과목 설명 프로그램을 전북 내에서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진로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교과목 설명회 자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건 이제 뒤에 오는 학교들 보시면 알겠고, 네 번째 마지막 과목 운영 확대 방안으로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 수업을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있는 수업으로는 과목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학기 초 연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선생님들이 좀 교육적인 내용을 담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과 같이 식사라든가 차를 좀 마시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그분들 인식이 바뀌었을 때 그 옆에 주변 분들도 같이 인식이 바뀌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북에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 전문적 교육 공동체를 결성하셔가지고 정기 모임을 갖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식사라든가 편한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점진적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과정 과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 교육과정,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은 수업 내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의미의 수업활동 교육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말하는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 과목이 아니면 타 과목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 이 실수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수업 시간 확보 이 문제, 또 순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교육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수형이라든가 과목들은 선생님들이 과목 개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학생들도 선택을 하고 학부모들도 만족이 있는데, 그거 외 과목까지 확대를 하자니 실수도 늘어나고 수능하고 연관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생활교양 같은 과목들이 이제 실수 확보하기에는, 과목을 확대하기에는 가장 그나마 조금 편했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과목 흔들기라고 부르는데, 과목을 무작정 막 확대하거나 개설하고 하면 이게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목을 이렇게 좀 흔들어서 과목 확대를 할 수 있는 과목군부터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과목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9년도에 샘플 클래스라는 과목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각 과목군에 있는 현직 교사들이라던가 또는 그 해당 학과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장학사님께서 오셔가지고 50명의 참여인을 한 반 정도를 만들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영어도 이제 타교 영어교사 선생님을 불러서 실제적으로 영어에 있는 과목들, 뭐 영어 1, 2, 그다음에 영미문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 가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이게 참여 인원들이고요. 이 참여 인원들 중에서 소감문을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는 생활기록부 진로 활동에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 생기부의 진로 활동 기록을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총 7개 과목군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했고요. 이게 이제 활동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학생들이 이제 전체 모여서 하는 그 진로 박람회라든가 교과목 설명회를 대단위로 하려고 계획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코로나라는 변수가 터져가지고 이 거리두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과목 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형태로 했는데,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 있는 팔마고등학교에서 왔고요. 오늘은 한문이라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교과 중에 교육학이라는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어를 좋아해서 국어 하나만 바라보고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 있는 팔마고등학교에서 이걸로는 안 되는데. 땡기는 거야? 네. 그럼 다시 거기로 갈게. 시간 관계상 다 이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이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이 선생님들이 한 명씩 한 과목을 설명한 게 아니고, 그 과목군에 있는 그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이런 과목이니까 좋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이런 과목이니까 좋다를 적극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우리 과목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게 했고, 이 참여자가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됐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첫 번째는 그 코로나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를 이제 운영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운영교사 혼자 이거 행사를 계획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타교과 선생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차라리 아예 이 교과목 설명회 프로그램 팀을 짜버려가지고 학교별로 돌아다니자, 위탁업체처럼. 그래서 제가 이 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만들어서, 만약에 이 행사가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10분이 다 됐다고 지금 종이 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5분만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과목 설명회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학교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강사진을 구성해가지고
직접 가서 행사를 해드립니다. 예. 혹시라도 고교학점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뭐 예산부터 기한문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선생님들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평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팀을 짰으니까 연락 주시고, 혹시라도 또 나는 이 팀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팀원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최소 강사비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는 최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영상으로 다 못 보여드리는데 학생들 질문의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져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저는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과학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과목도 수강을 하고 싶은데 과학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그 때문에 경제 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어서 면접 볼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예.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또 답변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들이니까 학생들이 고1인데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질문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걸 아마 학부모들한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학부모들한테 하면 학교에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서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 운영 확대 방안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정규교육과정으로는 과목 확대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실수 문제라든가 선생님들 순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과목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상 가장 수월한 방법이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가지고 토요일 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과 시간 이후에 이제 수업을 하는 방법인데,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이 점차 신청 학교가 늘고 선택 과목이 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순주형 교육과정으로, 이것도 정규 교육과정이에요. 공동교육과정을 방과후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동교육과정도 생활기록부에 탑과목과 똑같이 올라가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본교에서 2019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문2라는 한 과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총 8개 과목을 개설했고, 내년에도 이제 8개 과목을 개설하게 되는데,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같은 8개지만 과목명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보시면, 생활과 한문이라든가 한의학 한문이라든가 고전의 지혜 같은 과목은 이번에 학교에서 신설 과목으로 개설해서 만든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교육과정은 수업이 조금 더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하는 정규 수업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시면 신설 과목을 직접 학교장이 개설해가지고 그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다만 승인을 받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한문 과목은 2과목밖에 없어가지고 이 공동교육과정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과목을 개설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현행 학교들에서도 지금 학교장 자율과목 신설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전주에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12월 19일에 전주여고에 있는 공동교육과정 한문 과목이 KBS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돼서 이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전주여고에선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그거 정부에서 시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는데 그거 정착되면 하면 되죠. 이런 마인드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 때문에 이 교육의 흐름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몰랐고 관심이 없었던 교사였던 거죠. 네. 지금 애들 다 들어오니까 한 1, 2분 뒤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4명의 한문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1시간씩 맡아 총 4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소감을 각 역할별로 마지막에 소감을 한문 수업을 놀이처럼 바꿔보기 위해 각자 자신 있는 분야를 하나씩 맡았습니다. 소감을 나눌 것인지를 한번 지금 아이들이 정해진 역할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학교가 다 다르니까.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고교 학점제에서 비인기 과목으로 전락한 한문을 구해내는 것.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그래서 붙여진 팀 이름이 무려 한문 어벤져스입니다. 거기에서 배움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 왜 보여드렸냐면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아주 다양한 수업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현행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하는 수업은 1시간에 교사 4명 들어갈 수가 없죠. 시수 문제 때문에. 근데 이 공동교육과정은 한 과목을 4명의 교사가 교대로 혹은 동시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활동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수업이 됐고 학생들도 보통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 받고 과목을 그만두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문 과목 같은 경우에는 3학기 연속 수업을 받는 학생이 나왔어요. 이 학생은 처음에 한문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었는데 수업을 한 번 받고 나서 수업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계속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과목을 개설하면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목을 신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전주여고 손영태였습니다.